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음향 강의를 시작하게 된 AS의 이사 김영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음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제가 그동안 축적해온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음향과 전기 음향이 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음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이해해야 되고 소리를 이해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이해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음향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리를 이해하고 건축 음향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많이 우리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포인트 어레이와 라인 어레이를 비교하는 챕터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또 요즘 음향에서 아주 핫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컬럼 어레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장은 건축 음향과 전기 음향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음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음향의 기본적인 매체인 소리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의 운동 법칙, 소리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동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직진하는 특성, 그 다음에 반사하는 특성, 그 다음에 흡수되는 특성, 그 다음에 회절하는 특성, 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진하는 특성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음원인 스피커로부터 출발한 소리가 우리의 귀로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특성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음향이 굉장히 쉽겠죠. 그러나 이것은 음향의 매체인 소리가 움직이는 특성 중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반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반사하는 특성이 있는가? 소리는 한 방향으로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의 방향성을 찾기란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반사돼서 우리 귀에 도착하는 소리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방해물이 있거나 혹은 우리 옷, 뭐 천이라든지 뭐 스폰지라든지 중간에 이런 재질들이 있을 때 흡수되는 특징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절은 이렇게 빙 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디프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방해물이 있을 때 해당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빙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도는 원리는 이 소리의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는 고음일수록 움직이는 단위가 되게 촘촘합니다. 종종걸음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음일수록 보폭이 커지기 때문에 큰 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이 매체를 통해서 바로 물론 통과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서 중간에 방해물이 있더라도 방해받지 않고 일부는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 소리가 통과하는 그 특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특성들이 다 결합을 해서 공기 중에서 이동을 한다. 방해물이 있을 때 혹은 없을 때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소리의 특성을 주제로 해서 건축음향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 왜 건축음향이 어려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음향이라는 것은 건축물 안에서 건축물이 독자적으로 음향적인 특성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에, 옛날에 뭐 로마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음향 전달을 했을까, 이런 부분으로 주로 보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음향 시스템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의사 전달이 되거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거죠. 물론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건축물은 상당 부분 음향적인 특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건축음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래서 건축음향이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조명을 켜면 그것은 주변을 밝게 하고자 하는 이유 목적이 있듯이, 음향은 우리의 음향을 전달하는 목적이 건축음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에코도 있고 잔향도 있고 또 그런 음향의 분포도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흡음재라든지 디퓨저, 그 다음에 베이스 트랩 같은 이런 소재들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음향의 소재들이 사용되기 전에는 순수하게 건축 음향적으로만 해결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대에서는 건축 음향을 기본으로 한 그 이외에 전기 음향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 음향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 음향으로서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 음향의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전체적인 음향은 완성도를 높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 음향에서 결국에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 정확한 의사 전달이랄지, 또 에코 제거랄지, 또 적당히 잔향이 있어야 된다 할지, 아니면 여러 지역의 음향이 고른 음압으로 분포되게 해야 한다 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 이런 그 건축 음향의 대표적인 실내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소리를 전달하는 연사들이 여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앉아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의 소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객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르게 또 잘 들리게, 쉽게 얘기해서요, 전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연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는 이 천장으로 가기도 하고 천장도 여러 군데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 소리들이 이 객석으로 도착하는 데는 시간들이 제각각이에요. 뭐 천장에 부딪히고 온 소리, 뭐 직접 온 소리, 아니면 또 먼 부분으로 거쳐서 온 소리. 상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위에 판넬에 부딪혀가지고 오는 소리, 직접 오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 결합이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요 밑에 있는 그림. 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건축 음향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전기 음향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오직 전기 음향을 통해서만 주로 객석의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건축 음향이 아닌 전기 음향의 요인들이 건축 음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건축 음향에서 주로 사용되는 흡음재나 디퓨저나 베이스 트랩 빼는 보시다시피 우리 건축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이런 스포지 같은 거 또 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흡음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디퓨저로 볼 수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디퓨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베이스 트랩. 베이스 트랩은 일반인들에게 조금 생소할 텐데요. 베이스 트랩은 저음은 사실 실내 공간에서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저음을 재빨리 이 덫을 둬가지고 덫에다가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요 베이스 트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지금 보시면은 벽에 굉장히 비싼 마감재를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굉장히 간단하면서 복잡하지 않은 이런 패턴으로 벽에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음향적인 결과를 얻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 음향 시 발생하는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건축 음향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흡음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에 노래방 문화도 많이 발달돼서 그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벽에다가 주로 이제 천이나 흡음재를 많이 대서 소리가 전혀 반사되지 않고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든지, 또는 고음은 흡음이 잘 되는데 저음이나 중음은 흡음이 잘 안 되는 이런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음이 영역별로 되는 비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흡음이 잘 돼서 소리가 잘 들리는 반면에 어떤 데는 울림이 많아서 또 잘 안 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건축 음향을 도입하면서 어차피 건축 음향은 건축 분야거든요. 그래서 건축의 일부분인데 이러한 건축 음향을 목표를 함과 동시에 이것은 건축의 일부분인데 너무 이 부분에 과도하게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건축비를 올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음향에서 또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리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의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유튜브 강의를 휴대폰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가정의 데스크탑에서 듣거나 하실 텐데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여러 미디어들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스피커로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오직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 목소리가 요 기계 말고 뒤에서도 들리고 저 옆에서도 들리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도한 흡음으로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